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시엠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일요일이죠. 3월 8일입니다. 3월 8일 일요일. 지금 현재 21시 땡땡이라 보십시오. 21시 현재 5분입니다. 자, 오늘의 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거대한 산과 같다. 똑똑한 체하다가는 어김없이 또 당하고 만다. 이런. 시장은 여러분 큰 물결과 같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증권방송 TV도 마찬가지고 유튜브에도 여러분 얼마 간다, 특히 코인에서 얼마 간다 그거는 섣불리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떤 정부에서도 코인 가격을 평가하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냥 갈 때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시장이 가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고집부리다가는 뒤집니다. 자, 지금 코인 시장을 여러분 간단히 보시면은 코인이 주말 동안 좀 빠졌죠. 코인 주말 동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면 중기적으로는 아직 박스권이 유효하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항상 트레이딩이 된다. 자, 1시간이나 30분 차트로 여러분 단기 대응이 필요한 코인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고 상승 3파가 마무리된다 그랬죠. 상승 3파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1번 살짝 튕기다가 밀어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A에서 어깨가 넘으면 또 하락 3파가 B까지 내려올 거고 이러면 3파 끝나면 다시 입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은 중기 박스권은 또 그대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중기 방향은 모른다. 누구도 모른다고? 며느리도 모른다. 함부로 소설 쓰지 마라. 자, 글로벌 주식시장을 보면은 지난 금요일에 미국장이 한 2%, 1.7% 정도 빠졌습니다. 물론 장중에 0.7, 8% 이미 선 반영됐기 때문에 내일 우리나라 시장 조금 갭 하락 조금 나올 겁니다. 문제는 앞으로이죠. 앞으로 방향. 그래서 이번엔 일본이나 유럽 시장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 한번 분석해 봅시다. 일본 왜 미국 시장은 너무 뜯어보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전 세계 기준은 유럽 시장입니다. 그것도 독일 시장이 중요합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정도가 어떤 평균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하고도 같이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유럽 시장 같이 한번 봐주고, 그 다음에 반도체는 여러분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와 대만,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이 본다는 거, 그것도 한번 봐줘야 됩니다. 자, 유럽의 코로나 확산이 주말에 여러분 좀 확대가 되고 있죠.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지금 되는데 프랑스나 다른 나라들도 지금 확산이 되는, 유럽은 따닥따닥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확산되면은 아무래도 경제에 영향이 미치는 영향이 여러분 아무래도 위축이 되지 않겠느냐. 코로나가 큰 문제다 보다는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어떤 왕래가 줄어들고 외출이 줄어들고 이러다 보면 소비가 줄어들고 또 기업들도 아무래도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축구 여러분 4만 명, 5만 명, 지금 영국 축구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여러분 스페인 이런 축구 관중이 4만 명, 6만 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 관중이 못 간다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된다. 일본이 지금 올림픽 때문에 여러분 경제적 손실이 만약에 올림픽 열리지 않으면 손실이 크다 이런 하는 것처럼 이런 대해진 거 이런 걸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지금 당장 말고 영향을 한번 좀 크게 안 보고, 이게 정부에서 분명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여러분 부양책, 금리나 부양책이 반대급부가 놉니다.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 장기적인 침체에 대한 어떤 그 경기 부양책의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만만치가 않다. 자, 코인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코인은 전체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승 3파 크게 익서 큰 3파를 마무리되고 1번, 다음 어깨에 놓을 것이다 2번, 그 다음 또 하락 3파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하락 3파 작게는 5파 눌리면 안 놓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3번에서 5번 흐름이 놓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드가 강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우리가 이오스는 좀 약하다 그랬죠. 이오스 좀 약하고 에이다가 평균적으로 봐라 그랬는데 약한 이오스로 보면 1파, 2파, 3파, 4파 이렇게 되겠죠. 1번, 2번 이런 패턴이 나올 확률이 크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에 이드만 너무 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뭘 말아 그랬죠? 평균적으로 약한 종목은 이오스나 토롤이나 캐시는 약하고 비트는 이드 좀 강하고 그 다음 중간에 에이다가 중간쯤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이다를 보시면 이렇게 딱 되죠. 역시 여기서 큰 3파 놓고 1번에 매수 청산 어깨 2번에서 여러분 여기서 솔직히 보면 2번에 5파죠.
그럼 다시 하락 3파 놓고 이러면 3번에 3파, 그 다음 4파, 5파, 또 5파, 하락 5파, 이 정도 패턴입니다. 자,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자, 비트코인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비트코인입니다. 자, 비트코인 크게부터 한번 볼까요? 크게 보면은, 비트코인 일봉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한 달 전부터 일관성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가가 올라간다고 그게 휘둘리지 않고 내려간다고 휘둘리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했지만 중기는 박스권이다. 이번에 이 하락 후에 여기서는 여러분, 요 A에서는 박스권으로 계속 갈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1번처럼 갈지 2번처럼 갈지는 며느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른다, 여러분. 따라가야 됩니다. 아니면 분할로 대응을 하든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비트코인은 이들 보면 올라갈 것처럼 보인다 그랬죠. 1번처럼 갈 것처럼 보이는데, 캐시나, 트롤이나, 이들, 작은 것들이죠. 작은 코인들 보면은, 이오스도 그렇고, 밑으로 갈 것처럼, 2번처럼 갈 것처럼 보입니다. 왜? 올라간 폭에 대한 조정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차트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올라간 폭에 대해서 조정이 좀 작은 것들은 위로 갈 것처럼, 1번처럼 갈 것처럼, 조정이 좀 큰 놈들은 2번처럼 갈 거고, 인간의 눈이라는 것이 여러분, 간사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차트는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림을 보고 평가하는 거죠. 차트는 여러분 껍데기입니다. 외모입니다. 그 실체를 봐야 됩니다. 근데 이놈의 코인은 실체를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회사의 가치를 평가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매출액이 있습니까? 영업이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장성이 있습니까? 모른다 말이죠. 할 수 있는 차트를 봐야죠. 그래서 차트에서 믿을 거는 그래도 파동이 조금 낮더라 이겁니다. 지도 모릅니다. 자, 비트코인 일봉 차트 여러분, 이번에 상승 흐름이 1번에서 이제 조정 주고 있죠. 조정 주는데, 2번에 반등이 2번에서 올라온 거 2번에서 여러분. 근데 이 2번에서 올라가지고 에너지 A를 돌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금 3번에서 다시 조정 주고 있죠. 3번도 상봉도 아니고 1.5번 되는데, 그래서 이놈이 돌아야 4번이 돼야 매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이렇게 놀고 있다가, 여기서 어디로 갈지는 내도 모른다. 그럼 자세히 들어보자는 거죠. 그러면 현재 비트코인 보면은 일봉 533 이 방향이 키이기 때문에 일봉 533은 여러분 12시간에 뭡니까 166이고 그 다음에 6시간에 20, 12, 10이니까 결국은 뭐냐 6시간 4시간 차트 보면 됩니다. 6시간 차트 한번 가볼까요? 6시간 차트 가보면은 어느 방향이냐 이놈 방향입니다. 이놈 방향. 자, 6시간보다 보통 우리가 4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4시간 차트를 보면 답이 있다. 뭐다? 2번에 여기서 1번에서 올라갔단 말이죠. 1번에서 맞죠? 크게 상승 3파 2번에 올라갔단 말이죠. 맞죠? 그래서 크게 상승 3파 올라갔단 말이죠.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5파라 그러면서 어깨 이렇게 잠깐 요 3번이 주로 5파라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파동이 3파 갔다가 이렇게 내려 이렇게 많이 봤죠, 여러분. 엘리트 파동이 참 웃기는 것 같아도 하나 둘 셋 1번에 스물로 치면 매수 청산 비트믹 사신 분 2번에 매도 그 다음 하나 둘 셋 3파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5파 그래서 여기 보면 다이버스 현상이 생깁니다. 참 신기하죠. 보시면은 1번에서 매수 청산 2번에서 매도요. 고점 하락이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파동이 이러면 또 3파로 1에 3파 이렇게. 자, 여기 4시하니까 여러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파동이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여기서 이놈이 이렇게 상바닥처럼 나와야 됩니다. 왜 크게는 박스권이니까 여러분. 이 정도 박스권 두고 봐요. 박스권을 보고 보니까 대충 박스권도 여러분 대충 보는 거지 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박스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들어갈지는 내 모르는데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단계적으로 이 A를 따라가야 된다. 아니면 자기가 분할을 매매하신 분은 1번에 물량 좀 줄이시면 2번에서 일부 매수 가능합니다. 밀리면 3번에서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그렇게 작전 쓰든지 단계로 따라가든지. 자, 여기 4시간 차트니까 이제 여러분 좀 더 자세히 보면 1시간 차트 보시면 됩니다. 파동은 제가 단기적으로 몇 시간 차트 1시간이나 30분 차트로 보시면은 대충 단기적으로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파동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갑니다. A부터 출발했습니다. 크게 상승 3파, B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C까지 5파입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 물론 갖다 붙이는 건데, 여러분. 지나다 보기 쉽죠. 그때 잘 모릅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것은, 이거 보니까 형님, 3번보다 4번이 고점이 낮아지네요. 그래. 그래서 3번에서 조심해라. 매수청산 4번에서는 올라가더라도 물량을 줄이라.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짝 어깨를 치다가 여기 살짝 감춰하다 꺾일 확률이 크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1번보다 살짝 고점은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찍고 여기도 5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다 살짝까지 이렇게. 이거 참. 그럼 이런 스토캐스틱 에너지가 여러분 다이버스 낮아진단 말이죠.
이드가 그랬습니다. 이드가 보시면은 지금 요게 한시한 차트. 이드가 이번엔 주도주였기 때문에 이드는 살짝 고점 높여서 보십시오. 이드도 크게는 이렇게 3파, 그 다음 작게는 3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보입니까? 1분부터 2분이 높아졌죠? 주가가. 그러나 에너지는 낮아졌단 말이죠. 이들은 주도주였기 때문에 깨끗하게 나왔다. 다시 봅니다. 자, 비트코인. 그래서 비트코인은 파동사고로만 갖다 붙인다면은 여러분, 맞던 텔도 여러분, 소설을 쓰는지 이렇게 3파 여러분. 그 다음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1파, 2파, 3파, 크게는 2시간 차트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작게는 여러분 그 안에, 이 안에 3파, 또 3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보입니까? 이 안에는 또 이렇게 작게 3파, 또 작게 3파 이렇게 파동이라는 것은, 그래서 대파동, 큰 파동 안에 작은 파동이 이렇게 들어있다, 이런 들어봤죠? 이렇게 들어있다, 이렇게 들어있다. 뭐 이런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그럼 우야노, 우야기는 뭘 우야해? 모든 것은 확률이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일부분 내려놓으면 하락 3파 내려왔습니까? 이렇게? 하락 3파 내려왔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락 3파. 반등 하나 올라가는 게 아니죠. 이렇게 보통 5파. 내려올 때도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내려올 때 이렇게 1, 2, 3, 이거 A에서 5판 동안 내려올 때도 이렇게 잘 갑니다. 2번 말고 3번. 그래서 현재 2번 말고 3번. 즉 무슨 말이냐면 대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고 이럴라. 그래서 파동이 이렇게 주가의 가격은 얼마나 올지 모릅니다. 파동을 우리는 봐야 된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볼까요? 뭐 지나간 차트 갖고 여러분 갖다 붙이는 거죠. 확률입니다.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면서 여러분 주가 꺾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놈 이렇게. 이번처럼 저점이 높아야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이 여기서 이렇게 이 폭이 여러분 A가 폭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내려왔다가 살짝 내려 돌아줍니다. 여기에 저항대가 원체 요 B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내려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전체 크게는 박스권 여러분 이 정도 박스권 두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요 A가 얼마나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은 파동상으로 이렇게 B처럼 놔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요게 1시간 차트 20, 12, 12 30분 차트 여러분. 30분 차트 좀 자세히 보시면 30분 차트에서 보시면 여기 있죠. 요렇게 놨죠. 3파 이런 식으로. 그래서 A를 기다리라. A는 어떻게 이렇게 될 것이다. B처럼 놓을 것이다. 그래서 파동이 B가 놓거든 매수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게 파동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A다 한번 볼까요? A다도 1시간 차트 보시면은, 우리가 크게 분석을 해보시면, 이렇게, 파동을 좀, A다. 그러면 우리가 크게, 4시간, 1시간, 왼쪽에 4시간, 오른쪽에 1시간, 이렇게 대소파동을 딱 켜놓고 보면 이러면 좀 쉽죠. 이번에 일본에서 올라간 거 편하죠. 일본에서. 그래서 일본에서 밑에 상승 3파 2분까지 올라갔고 밑에 이상하게 3번처럼 살짝 고점 하락 낮아왔네. 그래서 여기서 매도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보입니까? 갖다 붙이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상승 3파 놓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3번 요 5번이 5파입니까? 이렇게 어깨 이렇게 요 5번에서 여러분 주가 빠진 건데 어디 보입니까? 이거 5번 잘 보이죠? 크게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갔단 말이야. 1파, 2파, 3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5파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1파, 2파, 3파. 이렇게. 그 다음에 A 말고 B점 놓아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즉, 내려올 때도 고점 하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저점 상승으로 내려온다. 자, 이렇게 고점 하락으로 떨어졌죠. 여기도 저점 상수로 올라가라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1번 말고 2번은 매수해라 이 소리입니다. 파동이 이렇게 여기 얼마나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종목마다 요 차이는 있습니다. 요 A가 내려오는 폭은 다르지만 우리는 파동을 보고 요 2번 마디에 들어가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게 1시간 차트입니다. 리플이 용화리 통배입니까? 지금 뭔데 똑같습니다. 리플도 1시간 차트 상으로 저점 높아질 때까지 기다리라. 좀 약한 놈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리플도 여기서 여러분 한 번 더 살짝 자격생이 말하면은 30분 차트에서 이렇게 좀 확대를 하시면은 여기서 이래 내려오고 여기서 이렇게 이 파동이 이렇게 하는 거.
그럼 1번이나 2번이 비슷할 확률이 큰 게 종목마다 좀 차이 나지만 이 저항대 이런 박스권, 이게 박스권이거든. 그게 이 안이니까 쪼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한 종목은 뭐 1번에서 매수하시 되고 약한 종목은 2번부터 매수하시 되고 이런 분할로 매수하시 되고. 그래서 A에서 물량 줄이고 아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 이오스도 마찬가지죠. 약한 놈들은 조금 약한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예를 주식을 말하면 있어요. 비트코인 이렇게 하죠. 그럼 1번에 물량 줄이고 이러면 아무튼 2번 올라가면 추가 다 줄여야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3번에서 1차 매수하도 됩니다. 이런 거는 여기 4번에 추가하면 되고 이런 분할로 들어간다면 여기는 비슷합니다. 1번이나 2번은 비슷하고 3번이나 4번이나 비슷합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큰 코인과 작은 코인, 이더라든지 비트코인은 상관없는데 작은 코인들은 여기 좀 낮아지는 누구? 리플, 요스, 트론 이런 놈들은 여기에 1번보다 2번이 낮아질 확률이 크다.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대충 이런. 그래서 큰 차트 1봉을 여러분 본다면은 1봉을 딱 보시면 A다 1봉입니다, 여러분. 아, 이번에 1번에서 내렸구나. 아, 2번에서 올라가긴 가는데 에너지가 저쯤 낮은 상태에 올라가는 거라. 그래서 반등이 좀 약하겠다. 역시 3번에서 내려오지만은 쫄릴 필요 없다. 이렇게 되면 또 4번에서 매수니까 4번 매수니까 쫄릴 필요 없다. 그래서 여기가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 있고, 그리고 파동을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돈놈에서 또 다시 여러분 1번에서 매수하면 되고 이러면 나중에 여기서 상관없는 놈은 더 좋고. 이렇게 되면 2번에서는 감사 매수고 이래. 그래서 지금 내려오는 거 쫄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분할 매수 들어가면 됩니다. 다만 내가 고점에 털었느냐 안 털었냐 이게 중요하죠. 단타하신 분들이 내가 1번에 물량 줄였는데 또 2번에 매수, 3번에 추가 매수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이 폭도 적은 게 아니다 말이죠. 쫄린단 말이에요. 중결하신 분 쫄리지 말고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면 됩니다. 1번에 중결하신 분은 1번에 잡아도 되고 2번에 되고 단기하신 분은 2번에 잡으려고 생각하는 거. 이들은 1번에 잡아도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큰 맥입니다. 그리고 현재 코인이 큰 맥이 이게 A다를 보시면은 현재 여기서 방향이 앞으로 이렇게 갈지는 참 어렵더라. 몇 대 몇? 5대 5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주식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밤에 여러분 미국장이 이제 우리가 여러분 나스닥을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여러분 미국장인데 나스닥 차트입니다. 예. 미국장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어제 양봉은 나왔습니다. 양봉은 나왔는데 한 1.87% 빠졌네요. 지금 무슨 말이냐? 양봉은 나왔는데 예, 고점 대비 빠져가지고 양봉 난 1.87% 빠졌어. 마이너스 1.87%. 장중에 0.8%는 마이너스는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한 1% 더 빠지면 아침에 살짝 깨봐라. 물론 여러분 내일 아침 시가에 나스닥 선물이 또 올라가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으로서는 마이너스 1% 정도는 하락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나스닥이 여러분 이렇게 빠졌는데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상바닥 치고 이렇게 더 내려올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 지금 예측하는데 지금 그게 만만치 않는데 그걸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면은 이 지점이 상당히 강한 저항대입니다. 이 앞이 저항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는 깨지는데 올라가지면 다시 내려왔단 말이죠. 그럼 이게 여기서 다시 올라갈 것이냐 한두 번 하다가 내려갈 것이냐 이걸 우리가 여러분 미국장만큼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다우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다우 차트입니다. 다우 차트는 좀 더 약하죠. 다우는 많이 빠지진 않는데 그래도 흐름은 똑같고 여기 있고 다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되느냐? 일본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일본 니케이. 일본도 지금 코로나 말 많죠. 시끄럽습니다. 올림픽 때문에도 지금 하고 근데 일본이 지금 차트가 이러면 앞에 저점 A 저점을 지난 금요일을 깨버렸습니다. B. 그래서 일본은 내일 아침 개발까지 좀 한다 생각하면은 앞에 저점 A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일본 약하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파동 봅시다. 여러분 고점이 낮았습니까 안 낮았습니까? 1번보다 2번이 고점 낮아지고 여러분 3번보다 1번이 고점 낮아지고 이거 팔아야 되죠. 그 다음 파동 올라가면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죠. 4번점이 저점이 높아져야 되는데 하여튼 1번이 좀 약합니다 여러분. 1번의 1봉입니다. 일본은 또 여러분 독일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만 째려 보지 말고 여러분 독일도 지난 밤에 이랬으니까 어이구 씨 또 낮으셨네. 저점 깨버렸네. 앞에 1번 저점 깨버렸네. 독일 이거 쉽게 못 돌겠네. 특히 유럽 이번 주말에 유럽들이 지금 코로나가 좀 시끄러운데
독일뿐만 아니고 독일을 전체를 대표하는 유로스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로스탁은 독일, 유럽을 대표하는 지수입니다. 토탈. 그래서 여기죠. 아이고, 앞에 저점 깼네. 좀 안 좋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난 금요일날 여러분, 오늘 밤에, 지난 금요일 좀 빠질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하락적으로 베팅한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왜? 종가에. 외국인들이 현물을 5,640원, 이 더러운 놈들이 5,640원 매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놈들이, 밤에 나사 좀 빠지겠네. 추측을 한 거, 벌써 짐작을 합니다. 이놈들은. 빨라요. 우리나라 3시 장에 3시 30분에 장 마칠 때 이놈들은 벌써 정보, 그래서 5,640원 매도를 하길래, 오늘 밤 미국 좀 빠지겠네 해도 역시나 밤에 나삭 선물이 좀 빠졌습니다. 나삭이 좀 빠졌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현재 지수가, 종합주가가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기업 상승이 하는데, 일본이나 유럽 때문에, 유럽은 깨지기 때문에 이건 쉽게 밑에 좀 내려올 겁니다. 기업 하락 좀 놓을 거고,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가 나삭 좀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그냥 내려올 것이냐, 이거죠. 요 저점에, 나삭은 요 저점이 장대가 원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은 이 미국 외국인들이 수급 가지고 하는데, 다음 주 목요일은 여러분 코드롭을 위칭돼. 석 달에 한번 오는 3개월에 한 번은 코드롭을 위칭돼. 옛날에 트리플 위칭돼다 그런 거죠. 선물, 옵션, 주식 다 만기 날. 요즘은 여러분 ELW 이런 거 얇은 정도 만기라서 그런데, 그래서 장이 급등락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종합주가를 한번 본다면은, 종합주가 일봉, 똑같습니다. 종합주가 일봉을 한번 보시면은, 현재 이거죠. 예. 내일 아침에 조금 개발하고 출발한다 하면은 요 정도 출발 안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 A 저점을 지지할 것이냐, 깰 것이냐.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쉽게 깨지는 않습니다. 나스닥처럼 요 A가 어떤 저항을 받긴 받는데, 그러다 이렇게 팍 치고 올라갈 것이냐. 일본처럼.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만기이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이 여기서 하고, 여기서 저항을 좀 받겠지만은, 그러나 아까 일본과 유럽을 따라야 되고, 외국인 수급이 여러분 현물, 외국인 사는 걸 방향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중 나삭 선물이 중요하고,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수하느냐 매도하느냐가 이게 핵심 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옵션 만기, 선물 만기 다 만기입니다. 전쟁터입니다. 철저하게 외국인 따라가야 되는데, 영국이나 일본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상승보다는 하락 쪽의 무게가 좀 크지 않을까. 이게 여러분 풋옵션입니다. 월물 풋옵션입니다. 풋 언제 거냐면은 이제 2풋 270짜리요. 적겠죠. 풋옵션 270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여러분 지금 3월 2일, 오늘 3월, 지난 금요일 6일, 일본에 3월 2일, 이번에 3월 6일, 여러분 그럼 2월 21일 보시면은 13,000원짜리 0.13이면 13,000원짜리가 얼마 같다? 100만원, 103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103만원, 103만원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29만원까지. 이게 옵션입니다. 무시무시하죠. 만원짜리가 100만원까지 갔습니다. 100배 갔다가 다시 여러분 29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3번이 토막 났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위클리 옵션 만기입니다. 위클리 옵션 아니죠. 월물 옵션 만기, 선물 1, 4분기, 3월 만기,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물론 미국장 따라가겠고 유럽장 따라가겠지만은 항상 장주를 외국인 수급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양이 상바닥도 될 수 있고 전제점 깰 수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장도 여러분 중요하지만은, 아까 일본과 독일을 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학생이에요, 여러분. 건달은 사회할 때 사회야 건달입니다. 주디로만 나불나불 그러니까 될 일 아니죠. 좀 대구 코로나가 발생했으면 여러분 몸으로 뛰고 발로 뛰어야 될 정치인들이 전혀 뛰는 것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부탁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때 여러분 정치인도 필요하고 국회의원도 필요하고 시의원도 필요하고 도의원도 필요한데 이 사람들 발로 뛰고 다니고 피땀을 흘려야 되는데 간만에 우리 안철수 씨가 열심히 하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자기 본업에 충실하니까 그랬어 여러분. 항상 우리는 매매를 하시는 입장에는 항상 이런 말로써 눈으로만 다른 사람 방송 들어서 안 되고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해야 여러분 이 바닥에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항상 파동 공부 여러분 하신 분들 YKS 134 물론 선물 여러분 강의 옵션 위클리 옵션 강의도 있으니까 연락 통해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시엠이었습니다.